안녕하세요. 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미래일보의 정미옥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랜덤 랭킹쇼 5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미래 채널 마이F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정말 춥더라고요. 네, 많이 춥던데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좀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미래 기술은 없는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런 기술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기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도 역시나 미래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봐야 될 분야이기도 하죠. 미래 채널 미래 예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네, 것 좋은 같아요. 현상입니다, 사실. 네, 방송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자, 이번 주 랜덤 랭킹쇼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 CES로 보는 미래 베스트 5. 그쵸.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정말 성황리에 CES 2017이 개막을 했다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정말 뭐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부스에도 정말 많은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도 오고 또 취재진들이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대요. 네. 정말 신기한 기술들이 많이 소개가 됐다고요? 네, 이 CES가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데요. 네. 몇 년 전부터 자꾸 드론이 등장하고 뭐 VR이 등장하고 하면서 미래 기술을 뽐내는 그런 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CES에서 주목받은 제품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생활이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5가지 뽑아왔습니다. 네, 과연 어떤 신기술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그럼 랭킹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혼다에서 만든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를 뽑아봤어요. 어떻게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네, 오토바이 하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쵸. 탑승 수단 아니겠습니까? 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올라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오토바이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혼다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네. 여기에서 적용된 기술은 사실 뭐 이런 오토바이 최초는 아닙니다. 뭐 자이로 센서라고 해가지고 우리 균형 잡는 그런 걸 이용하는 오토바이들도 있었는데 저거는 그런 자이로 센서가 아니라 혼다에서 만든 로봇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네. 아시모라고 이렇게 계단 잘 올라가고 그런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에 적용된 기술이 저기에도 적용이 됐다라고 해요.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은 자이로 센서를 탑재하게 되면은 그게 무거워지고 조금 둔탁해진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되니까 일반 오토바이랑 똑같은데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잡으면 뭐가 좋냐? 차량 네. 정체 구간에서 그냥 서 있어도 놔둬도 되는 가요? 거잖아요. 다리 안 내려놓고. 뭐 그뿐만 아니라 안정성에서도 우수할 테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를 많이 가졌던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저 영상을 보니까 위험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순간 자전거를 아직 타지 못하는 제 친구가 네. 생각이 나네요. 두발 자전거를 아직 못 타거든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정말 이런 기술들 자꾸자꾸 작아지고 싸지게 되면 자전거에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겠네요. 들었어요. 그럼 정말 앞으로 진짜 100년 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자전거 배우는 사람들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요. 이게 뭐 중심을 잡는기도 하겠지만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센서라든지 자율주행 기능이 워낙에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같은 것도 타다가 언덕에서 조금 힘들면 내려가죠. 그거는 타고 가는 게 더 낫겠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언덕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무게랑은 상관없나요? 정말 좀 무거운 사람이 탔을 때도 중심을 과연 잘 잡을 수가 있을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지나치게 무거우면은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몸매 관리도 안전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위는 쓰러지지 않는 혼다의 자동차 오토바이 살펴봤고요. 자,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는 신생 전기차 회사예요. 패러데이 퓨처사에서 FF91이라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패러데이 퓨처는 이제 테슬라의 라이벌로 네.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신생 전기차 회사인데요. 이번에 FF91이라는 저자동차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보여준 내용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네. 지금 주차를 자동으로 시키는 거예요. 어머. 제가 주차장을 네. 저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빈 곳이 나오면은 이제 그곳에 핸들을 돌려가면서 안전하게 주차를 해주는 거죠. 제가 면허가 있긴 한데 아직 주차를 못 하거든요. 네. 저 정말 좀 탐나네요. 네. 정말 저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주차 공간 좁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데 저런 기술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 자동차는 저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더욱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충전하면요. 네. 무려 600-700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 미래부 시간에 전기차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그 주행 거리 중에 가장 긴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가장 어. 긴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의 모델 S가 500km 이상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자동차가 이제 600, 7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또 속도도 좋아요. 시속 97km까지, 그러니까 100km 정도까지 도달하는데 2.39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스포츠카 정도로 속도도 네. 좋고 기능도 좋고 장거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 기름 넣는 자동차를 뛰어넘는 전기차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쯤 좀 시중에서 좀 정말 이 자동차를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의외로 되게 멀리 봤는데 2018년 내년에 이 자동차를 양산할 목표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자동차가 또 있죠. 테슬라에서 첫 번째 보급형 모델, 네. 또 그것도 지금 출시가 되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정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런 전기차는 그냥 자동차라기보다 바퀴 달린 컴퓨터,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딱 떠올리게 됐잖아요. 네. 2018년부터는 테슬라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 생활 카센터들 상당히 타격 있을 거예요. 아, 구조가 어떡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주유소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얼만큼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LG의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뽑아봤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기업의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에서 공개한 TV인데요. 초박형 벽걸이 TV요. 굉장히 얇죠. 오, 진짜 옛날 얇은데요? TV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데요. 두께가 패널의 두께가 2.57mm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저 정도면은 벽에 거는 게 아니라 정말 벽에 붙인다라는 말이 맞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딱플러에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렇게 얇을 뿐만이 아니라 또 첨단 입체 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얇으면서 화질까지 좋고 소리까지 잡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CES에서 최고상 등 수상을 네.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업이 이번에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쿼턴답이라든지 상당히 뛰어난 화질 그리고 선명한 화질 그리고 저렇게 얇은 패널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사실 CES가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다 보니까 그쵸? 저런 제품이 사실 가장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뭐 화면뿐만 아니라 음향까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네. 일단 남성분들 굉장히 좀 TV 좋아하시니까 네. 주목해서 보실 것 같고요. 저는 옛날에 좀 그 생각나요. 저 중학교 때인가요? 대형 TV가 나왔을 때는 예. 그냥 화면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몸통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네네. 몸이 있고 그 위에 그 TV 화면이 있었는데 엄청 컸던 기억이 나요. 그 두께도 네. 브라운과는 엄청났었는데 네, 바닥에 세워놨어요. 네, 이제 저렇게 거의 붙이다시피 할 정도로 얇아지다 보니까 저게 우리 생활 공간에 어떻게 활용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네. 때 단순히 이제 TV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송사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등과 같은 것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큰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 앞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던 것을 바로 넘겨가지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역할, 그런 큰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창문에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로도 적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TV가 그냥 방송사의 컨텐츠를 보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네. 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디스플레이로 앞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와닿네요. 이제는 TV가 그냥 보는 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 요게 정말 우리의 미래 삶에 좀 TV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TV의 역할도 미래에는 바뀐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랜덤 랭킹쇼 2위 확인합니다. 네, 2위는 도요타에서 만든 미래형 컨셉카 i를 뽑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군요. 네. 네, 이번에 자동차, 이 CES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상당히 큰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도요타가 상당히 미래형 자동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디자인 봐봐요. 정말 네. 미래형이네요. 정말 디자인 저거는 자체부터. 뭐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컨셉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i라는 게 일본어로 하면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자동차,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자동차 컨셉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자동차입니다. 아니 사실은 사람도 사람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데 네. 자동차가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자동차, 우리가 조종만 하는 자동차에서 소통하는 자동차로 바뀐다는 건데요. 운전자의 혈압이라든지 심장 박동, 기분, 뭐 표정 같은 것들을 제가 파악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운행 모드, 그러니까 그 환경 같은 것들을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데 도요타에서 만든 드라이빙 인공지능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이라는 네. 이름이고요. 일본어 이름 중에도 유이라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처럼 자동차를 대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러한 목표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를 파악해서 드라이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뭐 피곤하면은 자율주행도 해주는 거고, 제가 기분이 우울하다 싶으면은 음악 제가 좋아하는 것도 틀어줄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정말 어렸을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좀 세대 안 차이가 나는 보셨나요?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키트 부르면은 네. 알아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오.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동차인데 어렸을 때 봤던 그 미드 속의 자동차가 자꾸 현실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고요. 앞으로 자동차에도 꼭 이 인공지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단순히 나의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는 그러한 뭐랄까 동반자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네. 기대가 돼요. 이제 뭐 로봇 강아지, 로봇 인형과 소통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자동차랑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대망의 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위 공개합니다. 네, 1위는 인공지능 로봇 린스인데요. 역시 인공지능 로봇이 1위를 차지했군요. 네,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역시나 인공지능이에요. 저거는 근데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네.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가 탑재된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미래의 보 시간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만든 에코라는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그 알렉사가 로봇에 탑재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 로봇이 나의 얼굴, 음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사물 인터넷을 제어하게 되고 또 로봇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동작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런 로봇뿐만 아니라 이번 CES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알렉사가 곳곳에 탑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런 로봇뿐만이 아니라요. 스마트폰,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됐고요. 또 네. 자동차, 그리고 조명 등 곳곳에 이제 아마존의 인공지능이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 CES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뭐 동작이며 표정이며 정말 귀엽고 뭔가 로봇인데 진짜 앙증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넷 영상을 또 다른 걸 보니까 네. 요가 동작 보여줘 하니까 요가를 막 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팔 동작이랑 다리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해서 할 수 있는 네. 일들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공지능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는 이 아마존의 알렉사가 상당히 가장 큰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렉사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 만든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뭐 애플의 유명한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시리. 네. 그 밖에도 뭐 한국에서는 이제 SK텔레콤에서 누구라는 누구? 스피커가 있는데 얘는 근데 이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한 5가지 네, 네. 중에 하나를 정할 수가 있는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알렉사, 구글, 시리. 이렇게 딱 컨셉을 잡고 가는 게 오히려 그 인공지능의 브랜딩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이버 쪽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아미카라고 하는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유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 익숙해지게 다가올 수 있을지, 로봇의 형태인지, 아니면 채팅하게 되는 메신저의 형태인지, 아니면 홀로그램의 형태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면은 미래 생활을 예측하시는데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이번에는 CES 안 다녀오셨나 봐요. 네, 미국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가시면 정말 눈이 이따만해지실 것 같은데? 의외로 돌아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의외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지금까지는요 CES에서 소개된 이런 신기술들 영상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CES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미래의 모습 좀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역시나 2017년 CES의 중심은 인공지능이었다. 그리고 인공지능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았던 거냐면은 음성 인식 부분이에요. 우리가 네. 가전제품,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소품들을 조절할 때 앞으로는 음성을 통해서 제어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과거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편리해지고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아마존의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아마존의 인공지능은 개방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회사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저기서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라든지 LG 뭐 아니면 국내 통신사들이 어떤 전략을 쓰게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괜찮네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자, CES 2017을 통해서 보는 미래 탑5. 자, 이 5가지 영상만 봐도요. 정말 이번 CES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행사였는지 좀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하루빨리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해주신 미래채널 YF 황준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래예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